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며 을사년에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뱀은 지혜, 변화,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뱀의 허물을 벗는 행위인 탈피는 성장과 의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런 탈피의 마음가짐으로 2025년을 시민과 함께하며 더욱 크게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10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세종시와 시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회복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정과 그 행정에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우리 의회를 이어주는 언론인 여러분과도 더욱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해 95회 정례 이후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연말 농기계 임대사업소,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세종형 스마트팜 농업 기반 시설을 방문하여 농기계 장비 사전 예약제와 로컬푸드 가공, 공정 등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도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겨울방학 중 학생 성장 지원 프로그램 및 중식 지원 상황을 세심히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삶을 현장에서 살피며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강준현 국회의원을 만나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상징구역 건립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1월 14일에는 특위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지역구 김종민, 강준현 국회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국회 세종의사당에 조속한 건립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2027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는 1월 22일 위원회를 열어 대회 추진 상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선수촌 조성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며 우리 의회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전국 광역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책 전문 지원 인력 확충, 3급 직제 신설 등을 위해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연휴 전날인 1월 24일에는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들이 세종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장을 보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인분들께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시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의회와 시, 교육청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차갑게 얼어붙은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96회 임시의 의사 일정과 주요 안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2건으로 조례안 67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19건, 보고 5건입니다.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 김현미, 김효수, 유인호, 김여로, 홍나영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그리고 2025년도 시와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윤지성, 김현미, 이현정, 홍나영, 김재영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첫 회기인 만큼 제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 해에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봄의 길목에 들어서는 입춘입니다. 날씨뿐 아니라 그동안 시민들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게 했던 엄중한 시국과 경제 상황도 봄의 따뜻한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수반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을사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2025년 새해 시작과 함께 각오로 새롭게 다지며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숙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11일간의 회기 중 5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2월 4일에는 결의안 한 건을 심사,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등 총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에 2월 10일에는 의원말이 조례안 16건, 시장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14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주요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계획 수립, 지원사업,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중도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들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가족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 다자녀 가족 등을 추가하고 조문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식품,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과 영업장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 사업, 협력 체계 구축,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률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복지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 따른 문화이용권 용어 반영, 위탁 규정 개정, 사업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염이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부당 경험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희귀질환 관리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여 세종 시민의 사회적, 문화적 기초 능력 향상과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범위를 판매당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정비하는 등 납세 고지서 및 이의 신청 관련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년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 및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안입니다.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위해 미술진흥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역 작가의 미술품을 본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구매, 임차,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에서 다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건설적인 비판에 감사드리며 더 함께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경청일보 김기웅 기자님. 예, 경충일보 김기웅 기자인데요. 이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중도장애인 전환 재활지원 조례에 관해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중도장애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의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예를 들면은 장애의 발생 시점이나 장애 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중도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마련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 질문드립니다. 네, 저희가 중도 장애인을 정의하는 것은 선천적 장애인이 아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을 중도 장애인이라 일컫고요. 저희들이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주신 중도 장애인의 전환 재활 지원 체계에 대한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세종시와 함께 협업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중도 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심시부터 시작해서 신체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와 함께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좀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 시민과 머리를 맞대어 당면한 현안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노력하여 시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는 1월에 여성기업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여성기업 지원 정책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이 시민의 일상에 따뜻함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96회 임시회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제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5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태풍, 이상 좋은 병, 해충 등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장의 재해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 의무,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행정, 예산 지원,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면제 대상을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여름철 에어컨 사용 급증으로 인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외기실 관리사업 예산 지원, 실외기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는 버스 정류소에 대한 철거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시장에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 증진 및 도시경관 저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안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활동 지원, 청년 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능 및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농기계 운반 대행 사업의 시행 근거 및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고령농, 영세농 등의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금지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장의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보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박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약용작물산업 종합 육성계획 수립, 약용작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지원, 약용작물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약용작물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홉 번째,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공익 목적의 가설 건축물, 견본 주택 등의 경우에 존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녹지 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염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교차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 및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가 신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작물 재배 현황 실태 조사 실시, 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해하실 기자님이십니까? 예. 세종필람의 박은주 의원님. 네, 세종필람의 박은주입니다. 조금 전에 계셨던 것 같아서 직접 답변을 들으면 좋았으려고 하는데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내용 중에 박난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과
이순열 위원께서 대표 발의한 내용 있잖아요. 약용작물 산업 그리고 이순열 위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육성에 관한 산업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내용을 그러면 본인들이 안 계시면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이 안에 네. 시에서 발표한 네. 상가 공실 활용 방안으로 스마트 농법 그걸 이런 쪽으로 끌고 가서 하겠노라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연계된 내용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었는데 예, 안 계시네요. 추후에 그러면 자료로 받으실 될까요?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일단 약용작물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사기 경영에 일단 약용작물이라고 이제 분류된 그런 그 대상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이제 뭐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상가 네. 공실 그 네. 내에 공실된 그곳에 시에서 지원금을 줘서 네. 스마트 농법을 활용하겠노라. 네. 연초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있길래 그것과 연계돼 있는 건지를 여쭙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는 아마 저희가 또 심사 과정에서 네, 좀 네.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